네, 시안 디자인 개발 응용과 심화. 시안 디자인 개발을 이제 저희가 하죠.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걸 응용하고 심화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 프로토타입 쪽으로 저희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거를. 프로토타입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요소를 이제 확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요 교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과, NCS 교과 중에 교과서 안에 디자인 리서치 및 시안 디자인 개발 요 교과 안에 능력 단위가 쭉 있죠? 네, 그 중에 요겁니다. 시안 디자인 개발 응용과 심화. 요 교과예요, 요거.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자인 요소 뭐 확장하기, 아트워크 심화하기, 베리에이션 완료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띄워놓은 화면, 주소를 안 들었구나, 내가. 주소를 넣고 갑니다. 네, 이거예요. 시안 디자인 개발 응용과 심화. 네, 그래서 디자인 요소 확장하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보의 가시화, 정보라는 걸 저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UI, UX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네, 정보라는 거를요. 그래서 그 정보는 여러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예를 들면 기업 정보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상품 정보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시화한다. 즉 뭐가 가시화된 성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즉 눈앞에 보이는 거죠. 네, 가시화. 그리고 스토리 중심의 시안 제작. 스토리 중심의 시안 제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말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 납득이 될 만. 네. 그게 충분히 저런 디자인과 저런 구성과 배치는 이해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의뢰를 하신 분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나 이런 거 원해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런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스토리 중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이야기 중심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용자 요구 사항을 중심에서 시안을 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NCS 교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네, 저 스토리라는 사용자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시각 디자인 매체로서는 정보 그래픽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정보 전달을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죠. 네, 그 글자로만 막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래픽, 뭐 여러 가지 영상 매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정보 그래픽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도깨비 만들 때 두 주인공이 서로 마주 보면서 뭐 이렇게 있는 그 그래픽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두 주인공이 떨어질 수 없는 둘의 인연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뭔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그냥, 보기 좋네요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보 그래픽이라는 거는요, 정량 데이터, 정성 텍스트, 직관적인 다이어그램으로 넣어가는 거죠. 정량 정석이라는 얘기는 항상 얘네들은 그 개념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NCS가 약간 교수님들도 많이 쓰셨어요. 참여해서. 그래서 딱 보면은 교수님 단어들이 많이 들어요. 뭘 그렇게 얘기해? 정량 데이터. 정량 데이터 양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네, 양적인 데이터. 즉, 우리가 뭔가 나타날 때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양적 데이터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라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렸던 그림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두두두두두두. 우리 그래픽에다가 그렸지? 일러스트 11차에다가 그렸지? 네. 결과 이렇게 그렸잖아요. 아, 이게 완성본이 아니었지. 이게 완성본이 아니었지. 우리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정성적인 거야. 정성적인 거. 어떤 느낌이나 감성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린 거고 이게 뭔데? 이게 공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게 모르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뭐야? 뭘 나타낸 거야? 모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드라마라는 거에 그 창안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드라마 쪽에 가서 제작을 또 더 했죠. 그래서 섀도잉 프로젝트 구현 소스, 구현 디자인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결과물 포스터로 제작을 했죠. 그러면은 정량적인 게 이런 거예요. 정량적 텍스트가 들어갔잖아요.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이 글을 딱 보고, 아, 이게 도깨비잖아. 죽어야 할 운명의 소녀가 나타나면 벌어지는 신비로운 낭만설화. 그런 드라마구나. 이런 내용을 가지는 드라마구나. 라고 이 로고까지 딱 박아가지고, 이게 그 드라마 두 주인공이라는 걸 빼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만들 때 정량 데이터, 설명적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요. 정성 텍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그 직관적인 다이어그램을 제작하실 때 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저런 것들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를 구조화해라. 구조화라는 게 뭐라고요? 구조화. 나랑 같이 있지 않으면 구조화된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있어. 내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옷을 입고, 구조화되어 있는 거, 이거 하나하나. 구조화라는 건 그거예요. 내용 안에 조화롭게 기능과 디자인이 들어가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구조화되었다. 이게. 그죠? 그죠? 네. 이런 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정보를. 이거 그냥 쓱쓱쓱쓱 읽으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은 한국어인데, 뭐, 일본어, 중국어로 읽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구조, 사용자와의 소통. 사용자한테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용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구조화. 이렇게 우리가 갖다 놓고 꾸미고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갖다가 우리가 쓴다. 이거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데이터가 개념을 갖고 있냐, 절차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원리적인 거냐, 아니면 어떤 스토리,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 이런 데이터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형적 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정보 구조. 정보를 구조화한다는 건 스토리 구조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학자님께서 학자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놓으셨어요. 서정, 이게 유기적 구조 변환 적용 가능. 무슨 얘기야? 선형적. 선형이라는 게 뭐예요? 선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선으로 갈 때 뭘 뛰어넘을 수 있어요? 뭘 뛰어넘을 수 없어요. 선을 벗어난다는 건 선이 끊어지면 선이 아니잖아. 선은 이어져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줄로. 그래서 스토리적이라는 게 그거야.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났는데 뭐 어떻게 가다가 산에서 넘어졌대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 그러면 선형적 이야기 전개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도 그게 어떤 이야기적인 흐름이 있는 것처럼 그 사이트에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뜬금없이 막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프랑켄스타인처럼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색감이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간 정보까지도 전부 그 안에 필요한 애들이 옆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만들어낸 사람이 굉장히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그 노련한 사람들. 근데 그 노련함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를 하라고. 선형적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스토리적,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감성이나 이야기나 어떤 뭐 색감만 가지고 얘기해도, 야, 색감이 왜 이거 뜬금없는 색깔이 나와? 뭐 이런 거죠. 색깔이 이렇게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게, 뭐 그런 거. 색깔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렇고, 크기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렇고, 그게 선형적이어야 된다. 위계적이라는 건 위계질서라는 얘기 있죠? 위계질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예를 들어서 큰 제목이 사이즈가 50픽셀이었어. 근데 작은 제목을 80픽셀로 만들었어. 왜 작은 제목이 더 커요? 그랬더니 디자이너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 위계적이지 않은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위계적이라는 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위로 내려갈 때 중요한 걸 강조해 주는 거고 그 밑에 속한 애들과 그 위에 있는 거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위계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는 좀 위계 질서에 의한 폭력, 뭐 이런 이상한 단어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좀 부정적인 느낌이 커요. 위계적이란 말은.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이런 하이라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적이라는 건 뭐야? 유기적. 다 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유기적 구조 변화, 유기적.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목, 흐름이라든가, 뭐, 거기 안에 이미지가 나오는 거라든가, 뭐, 이달의 이벤트 했는데, 그냥 글씨만 있고 링크만 누르게 돼 있어. 보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달의 이벤트가 조그만 이미지라도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아, 이달의 이벤트가 이거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유기적인 구조라는 거야. 얘가 나오면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나왔어. 이런 게 유기적인 거야. 아시겠죠?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볼 때 이렇게 결국 그 시안 디자인이라는 거는 완성형 디자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트워크 심화하기 위해서 아트워크. 아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아트를 하는 거예요? 아트? 아트가 뭐라고요? 예술이잖아, 그냥 얘기하면. 예술 작품은 결국 뭐예요? 인간에게 감성적인 감동 또는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트거든요. 아트웍이라는 건 그거의 결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트웍이라는 건요. 그 결과체. 그래서 소통을 위한 어떤 결과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브랜드 아이덴티티 BI 개발.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BI 얘기하면 CI 얘기도 나오거든요. CI, BI, BI, CI. BI는 CI는 뭐냐?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 건데, 브랜드 아이덴티티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BI, CI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정말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BI, CI. 네. BI, CI라는 얘기를 보시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CI 디자인이다 그러면요.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이트. 네. 이거 화승이라는 회사예요. 화승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화승의 CI 보통 예전에는 이 CI, BI 이런 거 여기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직접 표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저것 찾다가 화승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창의적이면서 유연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어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거, 이 데이터 텍스트를 활용한 거고요. 자기네들 로고잖아요. 색깔하고. 그러면 블루 컬러 적용으로 화승의 가치 뭐야? 이러면서 내가 볼 땐 그냥 제 취향적으로는 별로거든요. 그냥 글자 써놓은 것 같아요. 이태리체 무슨 글씨체 하나 써놓은 것 같은데 대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블루 스타 컬러 적용으로 화승의 가치 고양. 가치를 고양하고 있대. 그 디자인 하신 분들이 철학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거든요. 저만 하면 찍어도 파란색의 오른쪽 위에 점을 딱 찍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색깔은 정확하게 어떤 빨간 색깔이고 어떤 파란 색깔이라서 둘 사이에 어떤 느낌을 일으켜. 점 크기가 조금만 크거나 조금만 작아도 안 되고 정확하게 그 크기여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꼭 약간 어디 무슨 이상한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이건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기업의 무슨 가치 이런 거 표현하는 디자인들 설명 들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얘기 듣고 나면 그런 거 같네.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 막 고딕, 고딕으로 시각화했는데 이 설명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떻게 만들어 놓고 표현할 것인가를 좀 스터디를 하는 거야. 이건 그냥 쓴 글귀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쓴 글귀는 그냥 글귀가 아니에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짜리 글귀예요. 디자이너들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뽑아낸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그 중에 줄여서 선택해서 결국 딱 여기 사이트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막 여기에 뭐 단순 명료한 정체성을 표현한 디자인을 반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알파벳 대문자 형태를 표현하고 붉은 회계 고딕 서체 명자들이 굵고 삐침 붉걸 셰리프 없이 산스를 더 크고 붉게 한 특징을 적용 화색의 신뢰성 이거 봐 이게 신뢰성과 기술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래잖아 이해가 돼? 뭐 종교야 이게? 이런 것입니다 뭐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확 와닿진 않는데, 그 디자인은 원래 철학에서 출발해요. 철학은 뭐예요? 개인적인 가치를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값어치였는데, 여러 사람의 값어치로 이거를 공론화 시키는. 그럼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라고. 근데 이제 여기에도 약간 저런 건 있어요. 수학은 아니지만, 수학은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얘는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방향성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는 디자인 가치라는 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주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볼게. 두 개는 봐야지. 야놀자라는 요즘 광고 진짜 많이 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제가 톡에다 계속 올리고 있죠? 네. 얘네들도 보면 브랜드 가치에 대한 설명하는 데거든요. 얘네 여기 보면 브랜드 가치라고 브랜드 센터를 내가 눌러서 들어온 걸걸, 이거? 브랜드 센터야. 그러니까 BICI 이런 얘기 안 해요. 브랜드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심볼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심볼이 있고, 동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로고는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심볼과 워터마크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은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지 보면 누가 뭔지 어떻게 알아? 타일이 붙어 있는 건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누룽지 뜯어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 네, 그런데 주장을 한단 말이야. 이 색깔은 어떻고 컬러 봐. 로고 색깔도 얘기하잖아. 이 색깔이 뭐라고? 야놀자 오렌지래, 이 색깔이. 몰라요? 야, 이런 오렌지가 야놀자 오렌지. 네. 무슨 색, 뭐 그런 거야. 뭐 있겠지, 샵. 해시코드가. 네. 밝거나 어두운 단색 배경에 라이트 그레이 로고는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했네. 어두운 배경이나 사진, 영상 위에 사용합니다. 얘네들도 그런 게 있어요. 배경색으로 써야 될 거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쓰면 안 돼. 이런 게 자기네들 BICI 또는 자기네들 로고에 대한 그런 철학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야 돼. 그리고 다크 그레이 로고는 협력사 로고와 함께 사용하는 등 제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뭐 이런 거,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죠. 프라이머리 컬러에 대한 설명. 야, 뭐 여러 가지죠. 얘네들도 설명을 되게 잘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값어치에 대한 뭐 설명 이런 거 있잖아요. CI. 그래서 요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BICI는 그러면 CI는 회사 전체, 기업 전체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게 CI고요. corporate잖아. 앞에 C자가. 그죠? 브랜드는 그 하위에 자기네들 만드는 제품군, 상품군에 대한 브랜드의 이미지 개성 표현이다. 그래서 그거보다 하위가 되겠죠. 삼성 CI, LG CI는 기업 가치, BI는 삼성 갤럭시 BI, 스타벅스 BI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품 브랜드에 대한 BI.
예, 아이덴티티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관성을 가지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브랜드는 브랜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BICI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반영시켜서 결국은 어디에다가 우리는 저기에다가 최종 시한 완성이잖아. 맨 끝에가 더 글 없어요. 최종 시한 완성. 최종 시한 완성은 완성된 거를 우리는 피그마, 프로토타입에다가 띄우는 걸로 최종 시한 완성의 도장을 찍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착수하신 화면 하나만 제출하시면, 다음 주에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안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그 링크를 컨트롤 F5 한번 새로 고치세요. 업데이트된 내용을 받으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F5를 눌러야 완전 새로 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완료하기인데 베리에이션은요, 보다 다양한 매체나 이런 것들에 적용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로고라고 한다면 로고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안, 표준안을 제시해 주는 걸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베리에이션이란 말 자체가 내가 설명을 아까 이걸 안 드렸죠. 네, 그래서 밑에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참고로 브랜드 로고의 베리에이션은 기본 로고를 다양한 상황과 매체에 맞게 변형하거나 응용한 형태 이런 것들을 베리에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말도 여기 나온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브랜드 베리에이션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너희들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브랜드 로고 베리에이션의 주요 형태를 본다면 메인 로고,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로고, 세컨더리 로고, 로고를 비율을 바꾸거나 일부 요소를 단순화시키는 거, 가로형, 세로형, 뭐 심볼 마크, 로고에서 텍스트를 제거하고 아이콘만 남긴 형태, 그 다음에 이거 부르는 이름이에요, 실제로. 프라이머리 로고, 세컨더리 로고, 심볼 마크, 그리고 워드 마크, 브랜드명 글자 형태만 남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노크롬 버전, 흑백 또는 단일 색상으로 바뀌는 것, 명암 대비가 필요한 인쇄물 같은 데 필요하다. 그리고 네거티브 버전, 네, 이거는 어두운 배경에 사용될 때 네거티브 버전을 만든다. 그리고 라인 아트, 단순화된 윤곽 형태로 뭐 로고를 쓴다든가 할 때 이렇게 써라라는 걸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워터마크 예를 들면 패턴이나 워터마크에 쓰고 싶으면 기존 로고랑 똑같이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 다양한 매체에 그래서 굿즈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그죠? 명함, 간판 여러 가지 웹, 앱 이런데 원본 로고만 쓰면 가독성, 적응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 가이드라인의 베리에이션 규칙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디자인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쭉 만들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7가지 정도 됩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메인 로고 정도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는 지금 별도로 저희가 만들지 않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베리에이션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업데이트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